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항상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요. 선교단체에 속하지도 않았으며 교회에 파송도 받지 않은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또한 저는 분명히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캐나다 원주민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원주민을 위해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는 원주민 동네에 가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제가 저를 선교사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자꾸만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는 선교사 타이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는 순간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여러분 쉬운가요? 아니 여기 있어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거의 시작한 지 3년 만에 문을 닫는, 얼마 전에 커피숍 쭉 데이트가 나오는데 3년 만에 닫는 게 50%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죠? 선교지에는 더 어려워요. 환경이 어찌 보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공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해도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 뱀운동을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뱀이라고 그래요. BAM,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해서요. 그 선교 운동을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해오신 상해 한인연합회 엄경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국에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비즈니스 선교한다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는데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차이는 얼마나 빨리 망하고 늦게 망하는 것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가지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번에 송이철에 주당 120시간 일했거든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예, 120시간요. 그래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까지 주일날 설교 준비까지 다 한다면 저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리아하고 마르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하라고. 거기는요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고 그 손님 대접하는 게 덜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한 가지만 집중하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한 가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립니다, 여러분. 저는 일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지나칠지 모르지만은 저는, 일하고 싶어서 아침이 빨리 왔으면 할 정도로 아직도 자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이 재밌어요, 저는. 그런데 저는 설교하고 싶어서 주일이 빨리 왔으면 생각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일하고 싶어서. 일이 재미있거든요. 저는 재미있는 일 하면서 살래요.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저는 비즈니스가 잘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살렵니다. 제 개인 소개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저희 큰형님은 알코올 중독이셨고요. 4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 군대에서 자살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저희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30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좀 늦게 갔죠. 가서 석사를 마치고 작은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1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저는 미국의 회사에 취업해서 처음엔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주당 40시간 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에 80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과수당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서 주는 봉급만큼만 일하는 것을
현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추가 수당 하나도 받지 않고 2배로 일했으니까 바보 같은 짓 아닌가요? 바보 같죠.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짓 때문에 저희 연봉은 매년 30%씩 올라가서 처음에는 평균치에 못 미친 25,000불에서 시작했는데 4년 만에 제가 8만 불을 받고 R&D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받은 만큼만 일하는 현명한 사람보다 받은 것보다 더 일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절대로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절대로 일한 것보다 더 돈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새 원주민 중에서 좀 바보 같은 원주민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주인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되는 조건은요, 이 바보성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을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종은 절대로 준 것만큼만 일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35살의 나이에 비즈니스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뭣도 모르고 저는 회사를 집에서 혼자 창업을 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약회사를 주 고객으로 신약 신청에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지금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지금은 농업 관련 일이고 그때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IT에 관련된 일이었으니까. 저희 회사는 최초로 종이 문서가 아닌 PDF 파일로 된 전자문서 20만 장의 노바티스 제약회사의 신약 신청을 FDA 하게 됨으로써 급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창업한 지 18년 만에 500명의 회사를 성장시켰고 2010년 저는 저희 회사를 컴퓨터 사이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대기업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혹시 그 슬라이드 준비되시나요? 파워포인트. 예, 그 첫 번째 좀 띄워주세요. 많지는 않은데 몇 개만. 다음 슬라이드. 제가 있는 곳이 저는 뉴저지에 삽니다. 미 동부에 사는데 제가 있는 곳은 완전히 알래스카 밑입니다. 극에서 극이에요. 저는 저까지 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선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요. 그냥 회사 파는 해 우연히 저는 저쪽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가 회사를 파는 해였고 회사를 팔면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더군요. 제가 있는 지역은 북미에서 자연산 송이버섯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자연산 송이, 양송이가 아니고요. 자연산 송이버섯입니다. 그런데 원주민 추장이 저보고 송이 가격 폭락을 좀 막아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제가 토론토에 온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예스데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 이 백성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바로 그 말씀이셨습니다. 처음 말씀드렸지만 저희 형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자살하셨고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알코올 중독, 높은 자살률, 저항력, 이 세 가지는 원주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원주민을 만난 지 1년 후에 원주민 2명과 같이 긱스 머쉬룸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로고 보이시죠?
저희 회사는 이제 원주민에 의한 원주민 회사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긱스 머시룸이란 긱스란 뜻은요,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긱산족입니다. 그래서 긱스라는 말을 쓰게 됨으로써 이것이 그들과의 회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부터 그런 의도에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원주민 아트를 보면 항상 이제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하고 항상 숨어 있는 그림이 항상 있어요. 꼭 저희 한번 그림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아보세요.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는 가장 두 가지 기본적인 상품을 저 안에 있습니다. 날개에는 뭐가 있나요? 고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가운데는 버섯이 있습니다. 이거 제 아들이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제가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선교를 후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이 회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원주민 회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일반인이 생각하고 있는 선교, 교회 개척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것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주민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교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교의 그 설립 목적이 이익의 20%는 선교를 위해서 10%는 교육을 위해서 한다고 아예 명시해 버렸습니다. 저는 후원금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00% 저희 주머니 돈으로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움이 없는 이유는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돈 들어가면요, 잃어버리면 아프고요. 아프면 배우게 되어 있고요. 배우면 실수 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법 많은 돈, 한국 돈으로 한 5억 정도 들어갔어요. 이제는 이제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점점 이제 투자한 것이 돌아오는 단계에 있지만은 저도 왜 들어가서 살겠어요? 다름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물건 받은 엉망이더라고요. 손에 나니까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 회사를 소유권을 점차 원주민에게 이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저는 무료로 주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취득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일하는 곳은 북미에서 자연산 송이버섯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운송 때문에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래서 추장의 말대로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송이 수출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했는데 제가 전 직업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였기 때문에 저는 비즈니스에 관한, 특히 무역에 관한 지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미국과 캐나다 사람들이 쉽게 들락날락하니까 그냥 송이 붙이면 그냥 도착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통관에 걸려서 일주일 이상 지나서 썩어서 폐기 처분한다는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배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금요일에 도착했는데 주말이라 배달이 안 되고 월요일이 배달이 됐는데 절반 또 썩었더군요. 그리고 송이철 끝나버렸습니다.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멘붕이라 그러죠. 멘탈 붕괴가 저한테 일어나더군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뭔가 좀 도와주셔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저한테는 그냥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저를 광야에다 팽개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렇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캐나다 원주민 돕는다고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뭔가 하려면요 떠벌리고 다니는 게 중요해요. 왠 줄 아세요? 누구를 위한 건 줄 아세요? 나를 위한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 위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금방 잊어먹어요. 나는 잊어먹지 않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고사리 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사리는 삶아서 말리잖아요. 말려서 팔잖아요. 팔리면 통관이 걸린다 하더라도 뭐 문제 없겠다.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 생각하고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고사리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우려면 빨리 자라야 됩니다. 빨리 자라려면 일조량이 많아야 되고 비가 자주 와야 됩니다. 저희 동네는요, 고사리철은 밤 10시에 해가지고요, 거의 매일 소나기 오기 때문에 하루에 5인치가 자랍니다. 5인치. 예, 예. 하루에 3일이면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사리가 거의 제 키까지 큽니다. 가지가 나지 않고 이제 허리까지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까지 올려오려면 굵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바람 불면 부러지니까. 그래서 굵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위에만 부드러운 부분만 자르니까요. 예, 고사리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처럼. 굵은 건 좋은데, 부드러운 건 좋은데 삶아서 말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비가 또 자주 오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고사리철을 마치면서 비로소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동산을 구입을 했습니다. 고사리 생전을 마친 그해 가을에 송이철을 맞이해서 다시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송이버섯 때문이 아닙니다. 송이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에서 이제 1시간 가기엔 공항이 나오는데, 공항 근처에 한국 분이 몇 분 사시는데, 그분이 한 분이 저한테 송이를 좀 많이 사달래요. 저는 사는 거는 자신 있습니다. 팔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다 못 먹으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까 말리면 된대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사리 때문에 좋은 건조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 건조시설을 할 때 고사리 때문에 했지 송이 때문에 하지 전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송이를 말려도 잘 마르더군요. 이제 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뭔가 이제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뉴저지에서요, 아까 보셨지만 동부에서 트레일러를 사가지고 고사리철에 필요한 물건을 잔뜩 싣고 처음으로 제가 대륙 횡단을 시도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걸려서 5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카고를 지나서 이제 노스다코다 국경을 지났는데, 이번엔 제가 짐을 많이 가지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신문이 시작되더군요. 전에는 밴쿠버에서 갈 때 왜 가냐, 그럼 비즈니스 때문에 간다, 그러면 그냥 우사통고에 상상. 근데 짐을 막 가지고 가니까. 그리고 저보고 무슨 일 하냐 묻길래 제가 자랑스럽게요. 저는 원주민 회사 차려놓고 원주민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래 저보고 노동허가가 있느냐고 갑자기 묻더군요. 저는 노동허가 생각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돈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까. 회사가 제법 큰 거 팔았으니까 돈이 필요 없었거든요. 한 7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그랬죠. 저는 비즈니스 미셔너리라고 봉급을 받지 않는다고 했더니 갑자기 이 말이 그들도 혼돈스럽게 만들었어요. 비즈니스맨이면 비즈니스맨이고 미셔너리면 미셔너리였지,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저를 붙잡아 놓고 이틀 동안 연구를 하더군요. 그러더니까 노동허가 나올 때까지 입국 거절한다고 저를 입국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 짐을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주민 출장을 시애틀로 내려오라 그러고 저는 이틀 운전해가지고 시애틀에 가서 그 트레일러를 보내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크게 했다고. 그래서 화가 나니까 보통 이제 시애틀에서 이제 뉴저지까지 오는데 보통 그냥 5일 걸립니다. 제가요, 하루에 18시간씩 운전해서 이틀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화가 나니까 그게 가능하더군요, 여러분. 화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사리철을 오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총장으로부터
제가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그거를 이제 써달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또 원주민 추장으로부터 또 자기를 돕는다는 그 편지를 가지고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바로 뉴욕 공항에서 밴쿠버 공항으로 갔습니다. 역시 모르면 용감할 하더군요, 저도. 이번에는 밴쿠버 공항에서 경찰이 와서 에스코트까지 친절하게 해서 제가 돌아가는 게이트도 다 아는데 돌아오는 게이트까지 친절하게 데려다 주더군요. 한번 더 오게 되면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그냥 공갈까지 해서 말입니다. 아니, 한 번 조금 맛봐서 그게 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투가 나셨는지 저를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팽개 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노동허가가 나왔고요. 이제는 잘 다닙니다. 이제 영주권도 이제 신청하는 과정이 있고요. 송이버섯을 말리기 시작한 그 다음에 2014년 저는 그곳에 차가버섯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차가버섯은요, 춥고, 추운 지방에 나고 자작나무에서 납니다. 차가버섯 몸에 저항력을 올려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암 치료라기보다 예방에 주로 쓰이는 건데요. 노화 방지, 피부에도 좋고요, 여러분. 예, 알레르기 치료, 이런데 감기 예방 좋습니다. 저는 감기 예방 주사 안 맞은 지 오래됐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차가버섯은 버섯이 아닙니다, 여러분. 버섯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인데요. 버섯은 죽은 나무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차가버섯은 절대로 죽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차가버섯은 살아있는 자작나무에서만 자랍니다. 차가버섯은 버섯이 아니고 자작나무 암입니다, 여러분. 암이기 때문에요, 겨울에 더 활발하게, 극환상에 더 활발하게 작용하고, 그래서 겨울에 채취한 차가버섯이 약효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요, 건조시설이에요. 저는 처음 고사리 때문에 만든 그 건조시설에 저는 차가버섯을 잘 말립니다. 한때는 차가버섯이 올해 빼놓고 작년만 하더라도 차가버섯이 저희 수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니까 어찌 보면 제가 계획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어찌 보면 더 크게 했죠.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팽개해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옆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리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실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실수가 없었다면, 처음 송이버섯 수출하는 실수가 없었다면 송이버섯만 했을 거예요. 그 실수 때문에 고사리 시작했고, 고사리 때문에 건조시설을 갖추었고, 건조시설 때문에 송이 말리고 차가버섯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막힘은,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막힘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올해는 참 저에게서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드디어 송이버섯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송이버섯 중에서 건조 송이를 저는 많이 했는데요. 엄청나게 생산을 해서 정말 이것이 다 팔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보통 건조 송이 하게 되면 1년 내에 팔면 되거든요. 한 달 지났는데 80%가 다 팔렸습니다. 전에는 내가 돌아다니며 팔렸는데 이제는 연락이 와요. 송이 가지고 있느냐고.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비즈니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일을 좋아하지만은 내가 일생 동안 올해처럼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120시간 일했으니까 주에. 예.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육체적인 노동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다음 슬라이드. 예, 가장 큰 의미는 제가 원주민으로 입적이 오래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울프 클랜, 늑대같이 생겼나요, 제가? 예, 남자는 늑대라고 부르는데, 예. 예, 늑대족입니다. 저희 원주민 이름은 딜들렉스케니스트라는 원주민 이름인데, 영어로 샤이닝 마운틴, 빛나는 산, 예, 광산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누가 광산 김씨냐고 물으면 제가 광산 김씨 아니고요. 제가 청풍 김씨입니다, 저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가 자기 청풍 김씨라고 처음 들어본 자기 김씨 전혀 별로 없는데 같은 김씨라고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 원주민 만난 지 9년 되었습니다. 9년이 되니까 비로소 그들이 나를 그들 중에 하나로 받아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이제는 한국말을 잘하는 원주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같이 일할 선교사가 결정이 되었고요. 선교사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즈니스 할 겁니다. 비즈니스만 집중하고 그것이 저는 재미있으니까. 송이철을 다 마치고 돌아오기 이틀 전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시속 100km 달리던 차가 그냥 빗길에 미끄러져서 100km 달리는 그대로 비행기가 되어서 떨어졌는데 완전히 차는 폐차가 되었습니다. 근데 손가락 하나만 약간 피었는데요.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나지 않아서 감사하지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자기 드는 생각은 이래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여기서. 그런데 죽어도 내한테 섭섭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 그게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다시는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돌아오자마자 다시 갈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고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행복이란 건요, 편안하기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에요. 편안한 것과 행복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제 선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보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2년, MD부 하는 2년생 휴학 1년 하고 와서 같이 일을 했는데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돌짝밭 위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싹도 나지 않았는데 저는 열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돌 제거하는 작업부터 해야 되겠다고요. 저희 작업은 돌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몇 명 전도했냐고, 저는 관심도 없고요, 솔직히. 아니, 관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불러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관심 있어요. 그러나 그냥 돌짝밭 위에다가 그냥 무모하게 씨 뿌리고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선교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교회에 나누게 된 동기는 다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가 좋아 친구처럼 되고 싶어서 친구 닮고 싶어서 저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닮고 싶은 친구였거든요. 요새 선교가 왜 어렵습니까? 아니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닮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왜 청년들이 안 옵니까? 교회는 청년들이 닮고 싶은 청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 선교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선교만 아니죠.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교권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제는 추방하고 있고요. 점점 체류할 수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선교의 박해인가요? 한번 여러분 그런데 상황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한다는 그것을 겉으로 하고 명분으로 하고 입국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한다는 명분으로 해놓고 입국을 합니다. 그래 선교사들이 사장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놓고는 비즈니스 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선교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을 때 한번 위치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은 가만둘 겁니까? 어떻게도 꼬투리를 잡아서 추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선교의 문이 닫히는 이유가 우리가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선교의 문을 다시 여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면 됩니다. 저는 저희 동네에서 절대로 저를 내쫓지 않을 겁니다. 쫓으려면 왜 저를 원주민으로 입적을 시켰겠습니까? 절대로 쫓지 않습니다.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대를 방해하는 것은 지금은요, 비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무슬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전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전도 종족이나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도가 안 된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전도 종족이란 전도가 잘못 되어진 지역을 오전도 종족이라고 안명호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미국의 그 원주민 선교를 오랫동안 해 오셨거든요. 복음이 잘못 전파된 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원주민들은 기독교를 그들이 문화와 언어를 말살한 나쁜 사람들의 종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레지던셜 스쿨을 운영했습니다. 레지던셜 스쿨이란 아동이 5살이 되게 되면요, 강제로 부모와 격리시켜서 보딩 스쿨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언어를 빼앗았습니다. 문화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동화되었을 줄 알았는데 다시 마을로 돌아갔는데 마을에서는 너는 우리말도 할 줄 모르느냐 배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지던셜 스쿨에서 교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그들이 언어를 빼앗은 나쁜 사람들의 종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오전도 종족이 선교하기 어려울까요? 미전도 종족이 선교하기 어려웠겠습니까? 오전도 종족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디톡스 작업부터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그들이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독서 작업입니다. 그들에게 기독교인 중에 좋은 사람 있네를 일단 보여주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그들은 제가 기독교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숨길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무슬림적인 선교를 원하십니까? 그럼 혹시 여러분은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에 대한 선입감을 혹시 아시나요? 제가 몇 년 전에 터키를 방문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독일의 함부르로 갔는데 제 옆에 무슬림이 형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코란을 읽고 있었거든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선입감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제가 미국에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이제 직원을 채용하는데 무슬림이었습니다. 이름이 무하마드였거든요. 보는 순간 공포감이 오더군요. 테러리스트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이 지나보니까 테러리스트 아니더군요. 너무 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내가 선입감을 가지고 있었듯이 나는 분명히 무슬림이 크리스천에 대한 선입감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더니까 저한테 그러더군요. 기독교인은 만모니즘에 빠져 있고요.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형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모니즘 아닌가요? 우리가 이 만모니즘에서 빠져 있는 한 저 생각은 저는 무슬림을 선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슬림을 선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만모니즘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디톡스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북미 원주민만 이제는 오전도 종족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이 오전도 종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디톡스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도 좋은 사람 있음을 우리는 사회에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전도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처럼 예수 천당 지하철에서 소리쳐가지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일이 열심인 것도 아닙니다. 제자 양육 코스 마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모두 다 허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독성을 덧셈이라고 한다면 삶은 곱셈입니다. 삶이 없다는 이야기는 곱하기 0 한다는 이야기고요. 아무런 것 없이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방해가 되는 것은 기독성은 높은데 전문성이 떨어질 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아닌 사람은요, 오히려 전도 방해는 안 돼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인데, 교회만 열심인데, 이 사람, 사회에서는 열심이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됩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좋아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넌 크리스천을 크리스천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십니까? 직장에서 성경책 보지 마십시오. 성경책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집에서 보세요. 넌 크리스천보다 더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장이십니까? 회사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보너스 제대로 주세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요, 어지간해서는 이제는 되지 않아요. 감동을 주지를 못해요.
그냥 세금 제대로 내는 가지고는 절대로 이제는 사회를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정도 가지고는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동안 안 낸 세금 다 자신의 세금 낸다면 모르겠죠. 조금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기 전 종 셋을 불러서 한 종의 금 5달란트를, 다른 종의 금 2달란트를, 또 한 종의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죠. 올해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바칩니다. 그때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해가 별로 가지 않았습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 갔는데 악하다는 말이 솔직히 이해가지 않더군요. 여러분, 그것이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임이 좀 지나쳤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가시기 전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가시든가. 갈 때는 그냥 가셔놓고는 돈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바쳤는데 그걸 악하다니요. 근데 저는 면전의 말씀을 읽다가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면전이 무엇인지 아세요? 신명기 15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면제는 이제 그 빛을 면제해 주는 해요. 매 7년 만에 오는데 면전이 가까이 온다는 이야기는요,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구워주는 것을 끓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은행에서 왜 집을 담보 잡히나요? 예, 리스크 매니저 하는 거예요. 아니, 리스크 매니저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악한가요? 악한 것은 떠나가지고 나중에 죄래요. 그게 뭐가 죄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이해 가시나요? 저는 이 이해가 가지는 두 가지를 보면서 저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악한 것과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악한 것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악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해야 할 일 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형제를 돕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셨고, 이익을 남겨야 할 종이 이익을 남기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왔다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는 각자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목적을 행하지 않는 것은 창조의 낭비이고 창조의 낭비는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정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런 관점에서 하지 않는 것이 악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사물을 보기 시작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런 관점에서 돌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저희 비즈니스 에즈 미션 뱀의 하나의 그 중요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선한 영역 어떻게 행사할까를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점에 저는 세 가지 가치, 이제 회사로 말하면 코어 밸류즈, 핵심 가치입니다. 세 가지 가치를 정해 놓고 이제 그것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직입니다. 인테그리티고요. 두 번째는 나눔, 쉐어링이고요. 세 번째는 인디펜던스, 자립입니다. 저는 정직에 관해서 엄청나게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직이 무엇입니까? 정직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정직에는 안 해도 되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상대방이 모르고 있고 남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이 정직입니다. 책에 있는 이야기가 몇 개인데 그것을 제가 하지 않고요. 최근에 일어난 이야기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송이를 사는데요. 갑자기 제 커스터머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나갔는데 만약에 그 직원이 전화하게 되면 송이 팔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로 좋은 고객이었고 제가 가격을 얘기하면 더 질문하지 않고 저한테 항상 얼마 물량만 얘기하고 가격은 묻지 않고 내가 인보이스 보내면 항상 보내주는 그런 진짜 좋은 고객이었습니다. 나도 항상 정직하게 어떤 기준에 맞춰가지고 가격을 정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송이철이 지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밴쿠버에 들렸는데 바로 밴쿠버에 들리기 전에 전화가 하나 왔는데 연락이 왔는데 마른 송이를 사겠다는 거예요. 4박스면 한 박스에 1200불이니까 그게 5000불이 되니까 제법 큰 돈입니다.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제법 물량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밴쿠버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 내가 물었죠. 어떻게 나를 알았느냐고 물었더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은 고객 중에 하나 그 회사에서 일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이 친구가 그 친구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사람은 항상 돈이 오게 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물건 보내주고 나서 돈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2박스 물건을 선불하고 4박스 보낸 후에 나중에 물건 받으면 2박스 나중에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림직하더군요. 제가 왜냐하면 정직을 항상 강조했기 때문에 그 고객이 내가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정직한가 떳떳한가 그 질문에 고민하다가 아침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돈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제가 바로 연락을 해서 돈 보내지 말라고 일단은. 돈 받으면 물건을 보내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전에 있던 그 친구한테 보냈죠. 내가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송이를 살려고 하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너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팔아도 괜찮겠느냐고 했더니까 1000% no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았다고. 그리고 다시 이쪽 연락이 해서 내가 송이를 팔 수 없다고 면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에 연락을 해서 내가 송이를 팔지 못했다고 안 팔기로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돈이 오고 왔다 가게 되면 마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이런 정직이라는 걸 계속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막아지더라고요. 아니 한 발짝 옮겼죠. 사실 어찌 보면 옮겼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어찌 보면 그런 인식을 하고 살았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아다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산 친구가 얘기하겠어요? 얘기 안 하죠. 당연히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손해보지 않으면 다 정직하죠, 당연히. 정직하다는 얘기는 손해를 본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 보면요,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골프에 빠졌을 때 골프공 하나도 아깝지 않더군요. 돈 팍팍 쓰도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마음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받은 사람은요, 언젠가는 마음을 돌려줍니다.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회사가, 저는 이 동양인이 이 얼굴을 가지고 미국 주류 제약회사를 업계로 해서 성공한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인테그리티, 정직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산수 좋아하십니까? 제가 지금 산수 시간입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할 수 없고요. 여러분 노력하는 것을 덧셈이라고 한다면요, 정직은 곱셈입니다. 곱셈. 그래서 아무리 큰 숫자가 있어도 곱하기 0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 곱하기 0은 1인가요? 0입니다. 즉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쌓인 것이 있어도 인테그리티, 정직이 없다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초대인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아닙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습하지 않는다고 세습했으면 한마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혹시 정말 아닙니까? 누가 저한테, 제가 이제 프린스턴 신학대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명성교회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제가 다리를 놓으려고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타협할 수 있다고. 단 한 가지만 얘기해달라고. 왜 세습하지 않기로 얘기했고 그것을 다시 했는지 그 한마디만 얘기하게 되면 내가 타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산수입니다. 실수를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플러스를 많이 가지려고 해요.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플러스를 많이 해서 노력을 해서 그 손실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곱하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되죠, 그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죠, 그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삶에서? 마이너스는 손해난 거예요. 나의 실수를 손해났어요. 곱하기 마이너스 한다는 얘기는요, 상대방이 모르는 것까지 다 까발려 버렸어요, 미리. 다 미리 얘기해가지고 배상 요구하지 않았는데 배상 갖다 주어버리세요, 그냥. 당연히 마이너스죠, 그죠? 근데 절대로 마이너스 아닙니다. 롱텀으로 봤을 때. 저는 에봇이라는 회사에 그렇게 했고, 파이저라는 회사에 그렇게 했어요. 돌아오더군요. 나중에는 100만 불, 200만 불짜리 프로젝트 그냥 묻지도 않고 사인해 주더군요. 저 종심도 제대로 사주지 못했습니다. 해주더군요. 그런 것들이 그들을 감동시킵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야 돼요. 제가 원주민하고 계속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럽니다. 안 해도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계속 그런 아이템이 나와요. 나오는데도 안 해도 되는 걸 해줄 때 비로소 그들이 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올해도 한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송이 공급을 한 사람 중에 15명을 선절해가지고 5%를 돈을 돌려줬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 없거든요. 다들 그냥 돈 벌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직은요, 가만히 있어서 정직해지는 게 아니고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아이템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안 해도 된다고 딱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나같이 여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진짜 살기 어려워 보라고요. 그러면 정직하기 쉽지 않다고. 예,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돈 있어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 끝이 없거든요. 저는 정직에 손익분기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하니까 다 무슨 곱하기 숫자 가지고 노는데 제가 숫자에 강합니다. 저희 경험에 의하면 3년 정도가 손익분기점이에요. 3년 전에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해가지고 3년 내에 문 닫고 싶은 분들은 정직하지 않으면 이익이니까 안 해도 돼요. 3년 이상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정직해 보세요. 네, 돌아옵니다. 어중충하게 정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직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정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한번 정직해 보세요. 그랬더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지에 가게 되면 정직하면 안 된다고. 정직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뇌물 줘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예, 저는 그렇게는 고리다분한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비즈니스 했기 때문에 타협할 줄도 알아요. 저는 불법적이지만 옳은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합법적이지만 옳지 않은 것도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법적이지만 옳다고 해서 그것을 하려면 합법적이지만 옳지 않은 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균형이 맞게 가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한다면 그것은 정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정직의 도를 한 단계 더 높여야 됩니다. 예, 사람에게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이야기는요, 나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사람을 못 볼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딱 보고 나서 관상 보고 한다는데 저는 전혀 안 맞더라고요. 안 맞으니까 전 볼 줄 몰라요. 체험하고 나서 항상 깨닫지, 체험하기 전에 저는 깨닫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인사이트가 있는지 몰라도 저는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을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이야기는요, 속마음까지 정직하다는 이야기, 의도까지 정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의도는 분명히 나쁘면서도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캐나다가 정부가 그랬어요. 원주민을 무기력하게 할 목적으로 돈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 돈이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지금의 그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게 만들었습니다. 숨은 의도까지 정직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다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까지 가지 않는다고 합시다. 누군가가 항상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가족이 보고 있고 아내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쁜 불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제 나눔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누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군요. 선교사들이 항상 문제가, 저는 어찌 보면 잘못 나눔에 있지 않나를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나누어 줬거든요. 처음에 누가 대학교 간다 그래서 학비대 줬더니까 2달 만에 그만두고 나보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예. 한때는 그냥 냉정을 비웠던 연락도 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잘못 도와주면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을요. 탁식 체리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체리티 돕는 건데 탁식,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심각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도와주는 것은 저는 탁식이라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거든요. 예. 아들은 맨하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딸이 둘 있습니다. 저 아들, 딸이니까 저한테는 손녀입니다, 여러분. 그죠? 손녀인데, 예, 우리 아들이 그런데 맨하탄에서 유치원 보내는 게, 사립 유치원 보내는 게 대학 들어가는 돈만큼 거의 들어갑니다. 1년에 2만 불 들어가니까, 예, 적은 돈 아니죠. 그죠? 이게 좀 부담이 됐든지 엄마한테 유치원비 좀 대줄 수 없느냐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아내가 네 새끼는 네가 키워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내가 차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거든요. 정 할 수 없으면 공립학교 보내면 되지. 예. 저는 제 딸을 대학교 4년 등록금 다 대줘서 공부시켰습니다.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석사 과정을 원한다면 저는 돈 대주지 않을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이상 도와주는 것은 탁스입니다. 예. 그것은 오히려 그들을 무기력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 보게 되면 이삭 남기기 여러분 아시나요? 추수철이 되었는데 이삭을 다 줍지 말고 남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에 있는 그 곡식도 그냥 남겨두라.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이방인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과부 이방인들을 위해서. 왜 그랬을까? 곡식을 주면 되지. 쉽잖아요. 주는 것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 이삭 죽기는요, 주인의 입장에서 봐도 별로 도움도 안 돼요. 그 이삭이. 그렇지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그건 엄청난 도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농경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 관계 없는 일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삭 죽기는 뭐세요? 이삭 남기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것을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겨울이 되게 되면요, 눈을 치지 못합니다. 저는 뉴저지 눈이 여기 서울하고 비슷한 눈이 오거든요. 제가 워낙 밖에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아내는 저를 믿지 않고 제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이제 스페니쉬 형제들한테 눈 오게 되면 와서 치게 이렇게 계약을 해버렸어요. 근데 눈이 오게 되면 내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요, 원주민 말에서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괜찮아요. 저는 6팩은 없어도 2팩 정도는 제가 있거든요, 제가. 일 잘하면요. 눈 치는 거 재밌어요, 솔직히. 하루는 치려고 해도 치지 말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당신 치면 스페니쉬 형제들 돈벌이 끊어진다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그게 이삭 남기기구나, 내한테는. 그런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와서 노력해가지고 얻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것을 꾸준히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생을 제법 살았습니다. 60이 넘었으니까 제법 살았죠. 그런데 지나서 이렇게 이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까 우연히 생긴 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생겼어요. 그냥 우연한 것 같았던 그 점들이 이어져서 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한 것 같은 것들이 이유가 생기고요. 연결이 되더군요. 저는 우연히 시골에서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우연히 저희 큰형님이 알코올 중독이 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 미국에 간 줄 알았고요. 우연히 단기 선교 갔다가 추장 만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더군요. 그 우연한과 같은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 내가 보기엔 우연과 같았지만 다시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통한 원주민 계획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우연을 가장한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선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실수 속에서도 그 실수를 사용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성공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고난 속에서 고난 받는 사람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